국내 5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성과급이 최소 1조 3천억 원, 최근 5년 새 최대 규모인데 임직원 한 명당 많게는 수억 원을 성과급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과급이라는 게 대체 뭐냐?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작업의 성과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성과급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다면 은행들에게 이렇게 역대 최대 규모 성과를 가져다 준 최대 공로자는 누구인가? 어쩌면 이 조 단위 성과급은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에게 가장 먼저 돌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경제뉴스 뉴스플러스, 먼저 이 증시 상황부터 박찬희 기자와 진단합니다. 박 기자. 네, 제가 어제 국내 증시가 좌불안석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었는데 오늘은 상대적으로 차분했습니다. 오늘 밤 10시 30분에 발표되는 미국의 1월 CPI 발표를 앞두고 이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 둔화에 베팅을 했기 때문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각각 0.5%, 0.9% 올랐는데요. 외국인 순매수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까지 기관이 보였던 이 매도세를 멈추고 기관이 순매수세로 포지션을 바꾸면서 지수 상승을 좀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양시장에서 개인이 4,900억 원가량 팔아치운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은 1,800억 원, 그리고 3,000억 원 가까이 사들였습니다. 다만 이 CPI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 불확실성 속에서 이 거래량은 상대적으로 최근 5거래일 중에서 좀 적은 편에 속했습니다. 한편 전날까지 7거래일 내리오르면서 연내 최고치를 기록했던 이 원달러 환율은 인플레이션 둔화 기대감에 오늘장 좀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8원 가까이 내리면서 1,269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에 대해 증권가에서는 이 CPI 발표를 앞두고 원달러 환율이 하락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최대 1,300억 원까지 다시 반등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의견도 나왔는데요. 원달러 환율 전망 전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8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미국 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를 앞두고 관망 심리 속에 주식시장이 호조를 보이면서 1,260원 선으로 내려온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다시 반등했다는 게 첫 번째고, CPI라는 빅 이벤트 앞두고 지난주부터 시작된 상승 베팅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가는 모양새다라고 봅니다. 연초에 원화가 워낙 강세였었기 때문에 달러 환율 낙폭이 컸었거든요. 그래서 그 벌어진 갭을 메우는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고, 하지만 환율 변동성이 잦아든 건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미국 인플레이션이 2% 목표치까지 떨어지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누그러질 것이라는 낙관론이 힘을 잃고 있어서입니다. 특히 연준 당국자들은 최근 지표상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에도 여전히 서비스, 주택 임대료 물가가 높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당분간 금리를 제약적인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매파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준으로 CPI가 나오는데 주거비에 대한 비율이 올라가고 중고차에 대한 비율이 내려간 수준이기 때문에 예상했던 수준보다 좀 더 높게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달러가 이제 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좀 더 상승 압력을 이제 많이 받겠죠. 내부적으로는 계속되는 무역 적자가 환율을 더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도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어제 환율은 1,270원을 돌파했는데 경상수지 불안이 장기화되면 외국인 주식자금 유출입이 나타날 때마다 원화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미국 CPI 결과에 따라 일시적인 환율 급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CPI에서 물가의 불안한 흐름이 확인될 경우 원달러 환율 상단을 1,300원대까지 열어둬야 한다는 것이 시장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지금 유가도 다시 80달러대까지 치솟고 있어서 물가 완화에 대한 어떤 의구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더 걱정이 되는 건 이 무역 적자인데 중국 리오프닝은 이미 시작이 됐거든요. 그럼에도 무역 적자는 반대로 지금 더 심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무역 수지 적자, 이게 만약에 경상 수지 적자로까지 이어질 경우에는 환율에 더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박 기자, 우리 증시에서 뜨거웠던 건 단연 이 챗 GPT였죠? 맞습니다. 이 반도체 업종이 챗 GPT와 엮이면서 전체 증시를 좀 견인하는 모양새였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계속해서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강세를 보였고, 또 코스닥 시장에서는 반도체 장비주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이 챗 GPT의 열기가 이어지면서 이에 관련된 반도체 장비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강했는데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오늘도 7.87% 올랐고, AD 테크놀로지, 텔레칩스, 인텍플러스 등도 다른 장비주들도 나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기업들은 이 챗 GPT 서비스 고도화에 필수적인 고대역 메모리, 디램 반도체 생산과 관련된 장비를 만들거나 또 관련 기술을 지닌 그런 기업들인데요. 올 들어 챗 GPT 열풍이 계속되면서 국내 관련주에도 매수세가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이 챗 GPT AI 기술에 적용될 반도체 시장이 향후 100조 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런 열기에 더 기름을 붓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그리고 올해 줄지어서 나타나고 있는 이 IPO 흥행이 유독 이 기업에는 적용이 안 됐습니다. 오아시스 관련주가 부진했죠? 맞습니다. 이 다음은 오아시스의 최대 주주인 지어소프트인데요. 네. 지어소프트는 전날 장 마감 이후 제가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 오아시스가 일반 청약을 하루 앞두고 상장 철회를 결정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15% 넘게 급락했습니다. 수요 예측 하루 전날이었던 지난 6일 이 14,000원 넘게 오르면서 올해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수요 예측 흥행 실패와 이에 따른 상장 철회가 연이어 터지면서 고점 대비 34% 하락했습니다. 오아시스의 상장 철회 이 결정은 이번이 벌써 두 번째인데요. 이번에도 기업 가치 평가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오아시스는 이 희망 공모가 상단 기준 예상 기업 가치가 1조 원이 넘는 IPO 대여로 시장의 주목을 한몸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커머스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하는 곳이기도 했고 또 이미 한 차례 상장을 철회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재도전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더 컸었는데요. 그러나 수요 측에서 기관 대부분이 낮은 가격을 써내면서 이 최종 공모가는 희망 공모가에 한참 못 미친 2만 원대에 그쳤습니다. 이에 대해 오아시스 측은 IPO 시장의 최근 대내외 경제 악화로 인해서 위축돼 있기 때문에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오아시스는 업계 유일의 흑자 기업으로 지속적인 이 성장을 위한 재원을 갖춘 상황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상장을 추진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IPO 시장 양극화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증시 랠리에 힘입어서 IPO 시장이 일부 회복된 것은 맞지만 아직 증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업 가치가 낮은 이 중소형 IPO 위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네, IPO 대여가 오히려 안 먹히니까 좀 고칼 노릇인데 네. 시총이 큰 기업일수록 이렇게 어려울 때 외풍에 더 많이 흔들린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 또 어떤 종목 주목해야 됩니까? 네, 증시의 뜨거운 감자로 최근 떠오르고 있는 SM입니다. 네. 이 오늘 SM은 하이브가 경영권 인수 목적으로 다음 달 1일까지 이 SM 발행 주식 중 25%를 주당 12만 원에 공개 매수한다라고 공시를 했는데요. 이미 이수만 대주주로부터 지분 14.8%를 인수한다는 계약을 맺은 하이브로서는 이번 공개 매수로 최대 39.8%의 지분을 확보해서 확실한 일대 주주로서 자리매김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SM의 주가가 장중 11만 9천 원을 넘는 등 이 공개 매수 하이브가 제시한 이 공개 매수 가격인 12만 원에 근접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가 12만 원을 넘으면 주주들이 하이브가 제시한 공개 매수에 참여할 그런 이유가 전혀 없어지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12만 원이 주가가 넘느냐 안 넘느냐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네요. 맞습니다. 하이브는 이 공개 매수 기간을 동안에 응모한 그 주식 중에서 이 매수 예정 수량에 못 미치면 전량 매수하고 또 예정 수량을 초과하면 이 안분 비례를 해서 사들이겠다라는 계획인데요. 안분 비례란 이 응모 주식 수가 목표 물량을 초과할 경우 각 주주별로 매수 신청액의 절반만 사들이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마감일까지 주가가 12만 원보다 높으면 계속 보유하면 되고 12만 원보다 낮으면 공개 매수에 응모하면 됩니다. 한편 증권가에서는 SM의 주가가 12만 원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SM의 주가가 최근 여러 호재를 맞으면서 단기간 급등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이 좀 작다라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앞서 SM 인수를 추진하다가 하이브에 밀린 카카오의 공개 매수 참전 가능성도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 주가 수준에서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입니다. 이수만 대주주가 법원의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유상증자 가처분 신청을 했고 또 이르면 다음 주에 이 변론 기일이기 때문에 SM을 둘러싼 경영권 동향을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 다음 달 말에 이제 SM 주총이 있을 텐데 여기서 이제 하이브가 제안하는 경영진이 과연 통과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한 변수겠죠. 이 카카오가 표 대결을 이제 벌이기 시작할 텐데 이때까지 달려가는 이 과정에 지금 놓여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CJ가 이 카카오 우군으로 등장했다라는 설이 지금 돌고 있거든요.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카카오와 이 CJ 합쳐서 뭐 19.9%까지 사들이는 방안 검토 중이다. 우호 지분까지 합치면은 사실상 이 하이브 측과 좀 표대결 견져볼 만하죠. 카카오 취득 지분에 대한 이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 이것도 좀 봐야 되겠는데 다음 달 초 정도에 이건 좀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이브가 공개 매수를 그리고 얼마나 지분을 확보하느냐 이 부분까지 다음 달 말까지 지금 변수들이 굉장히 산적해 있는 상황인데 끝까지 한번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박찬희 기자였습니다.